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권에서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전자회로에 대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을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뭐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 거니까 뭐 대부분 수험자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뭐 좀 요약 정리 뭐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에도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자기약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기약도 물론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 수험자들을 보면은 이제 그 공식을 암기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는 아주 깊이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이 다 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만 하면 이제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뭐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지 않고, 뭐 부분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이제 따르죠. 자, 그래서 좀 쉽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뭐 책이나 아니면 뭐 교재에 보면 전기자기약 요약 정리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벡터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전기자기약의 가장 중요한 장이 1장과 2장이 됩니다. 여기를 잘 이해하시면은 뭐 뒤에는 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해석이다.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기자기약 이 전기학과 자기학이 짬뽕된 거예요. 전기자기약은 이 전기 파트와 자석 파트가 합쳐진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겠고요. 벡터의 합과 차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요 어떤 크기만 존재하는 것을 갖다 스칼라라고 그러고요. 벡터는요 이 크기에다가 방향까지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벡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칼라 뭐 몸무게가 얼마니, 너 키가 얼마니, 이게 다 스칼라죠. 벡터는 어떻게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어요. 힘,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가 되겠죠. 그 스칼라 표시할 때는 어떻게 좀 그 얇게 표시해 이렇게 A, B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벡터는 좀 굵게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이걸 볼트체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알아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단위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벡터. 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게 단위 벡터. 단위라는 게 의미가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그것도 있지만 뭐 그램, 킬로그램 그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단위라는 게 크기가 1이다 그런 뜻이에요. 크기가 1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크기가 1인 벡터죠. 1인 벡터 이런 것을 갖다가 단위 벡터라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스칼라에다가요 이 단위 벡터를 곱해버리면요 얘가 벡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스칼라가 벡터가 된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벡터는 어떻게 단위 벡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있다. 모든 벡터는 단위 벡터가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좀 단위 벡터는 또 대부분 또 어떻게 표시하느냐면요. 이렇게 이제 A0 아니면 이렇게 A0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단위 벡터.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이제 그 벡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크기 길이고요. 크기 길이
A라고 할까요? 길이고. 그 다음에 벡터를 펼쳤을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안에는 뭐가 있다? 단위 벡터가 숨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갖다 시점이라고 그러고, 이걸 종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종점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벡터의 합과 차, 뭐 평행사변형의 원리다 이렇게 돼 있는 강의 자료 책에는 있지만, 뭐 이렇게 좋아. 벡터 A라는 놈과 이렇게 벡터 B라는 놈이 있단 말이죠. 서로 더해보겠다 그런 얘기. 그럼 이렇게 이동시켜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동시켜서 어떻게 이렇게 이으면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그래, 이게 합입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일도 없고, 기본적으로 알라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얘기고, 이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모든 벡터 안엔 단위 벡터가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긴 좌표라는 게 없지만, 자, 이게 이제 x축이고 y축이고 z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물론 얘가 z가 되고 얘가 x가 얘가 y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공간 좌표라고 그러죠. 공간 좌표. 좌표 중에 여기도 다 수직이야. 그래서 이걸 직교 좌표계 그렇죠. 직교 좌표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면은 하필이면 여러 벡터가 있는데 하필이면 요 x축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벡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벡터가 하필이면 또 y축으로 가는 이런 이런 벡터를 갖다 ax 벡터라고 할까요? 이런 벡터를 ay 벡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z축으로 가는 벡터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z 벡터라고 할까요? 이런 벡터가 있다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벡터 중에 아무튼 뭐 이렇게 되든 수많은 벡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가는 뭐 얘가 나란하다는 얘기죠. 요거 가는 벡터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숨어있다? 단위 벡터가 숨어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x축, y축, z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는 좀 특별하게 부르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표준 단위 벡터 아니면 기본 단위 벡터 아니면 기저 벡터라고 그래요. 기본 단위 벡터 아니면 표준 단위 벡터. 표준 단위 벡터 아니면 기저 벡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별하게 AX에서 여기다가 I라고 하고 이건 J라고 하고 이건 K라고 하고 이렇게 IJK I는 여기 X 방향으로 가는 표준 단위 벡터. 그 다음에 J라는 것은 물론 여기가 또 어떤 책에는 여기다가 AX라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여기는 AY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AZ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린 IJK로 합시다. IJK 뭔지 알겠죠? 표준 단위 벡터, 기저 벡터. 그러니까 단위 벡터 중에 좀 특별한 게 있다는 얘기죠. IJK 특별한 단위 벡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단위 벡터.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나 이런 데 보니까 뭐 벡터의 합각차 나오고 두 벡터의 곱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왔잖아. 자, 그러면은 벡터를 A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AX가 어떤 뭐 3이니 20이니 50이니 100이니 7천이니 뭡니까? 상수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곱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Y라는 게 J 플러스 AZK 이렇게. 아하,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IJK니까 X, Y, Z 가는 요거는 AX, AY, AZ의 어느 성분 크기 값이에요. 크기 어떤 크냐 작으냐 이거잖아요. 자, 그럼 요놈들은 뭐다? 요놈들은 이런 걸 성분값이라고 해요. 성분값, 성분 크기. 그냥 뭐 30이 될 수 있고 50이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그죠? 요 대표치예요. 그럼 이제 비벡터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이게 BX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적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돼. 이것도 마찬가지. 5, 3, 4, 10, 20 뭐 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본 거죠. 자, 학과차는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문제 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두 벡터의 곱이 있어요. 두 벡터의 곱이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벡터의 곱.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적이라는 거, 외적이라는 게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스칼라적이라고 그래. 스칼라적. 이걸 내적이라고 그래. 이 적이 프로덕트랑 곱하기다 그런 뜻이에요. 내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외적이라는 게 있다. 이거는 벡터적이라고 하죠. 벡터적. 이걸 우리는 외적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값을 계산해 보니까 스칼라가 나오고, 값을 계산해 보니까 벡터가 나온다. 내적은 두 벡터를 도트라고 찍어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외적은요, 이걸 갖다가 도트라고 찍지 않냐고 크로스라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 뭐라고 했나? 내적이라고 아니고요. 도트라고 읽어요. 도트라고 읽어요. 이건 크로스라고 읽어요. 크로스라고 읽어요. 이 공식이 있어요. 이거 왜 뭐를 내적이라 한다. 자세하게 해야 되지만 일단은 공식을 합시다. 코사인 세타야. 이건 크기입니다. 크기. 마찬가지 크기. 무슨 말이냐? A 벡터의 크기예요. A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절대값을 치면요, 이게 이렇게 돼요. B 벡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크기. 자, 얘는 뭐냐? AB 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또 이게 이제 요 의미가 뭐냐? 면적을 구해내요. 면적을 구해내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 스칼라가 나와요. 스칼라. 길이가 나와요. 요거는 계산하다 보면 되게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가 크기를 구해내야 돼. 그러면 그것이 면적이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두 벡터의 곱은 내적과 외적이 있다. A 벡터 도트 B 벡터는 AB 코사인 세타. 외적은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AB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 자, A 두 벡터의 스칼라적 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크기 주어지고 각도 주어지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벡터적 외적을 구하려면 어떻게 두 개의 크기 주어지고 각도 주어지면 두 벡터의 각도라는 뜻이죠. 주어지면 저렇게 구하면 내면 되죠. 근데 각도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보면 각도가 안 주어졌다. 그러면요, 요놈은 같은 성분끼리 이렇게 해서 i는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1이고요. i 도트 j, 그 다음에 뭐 j 도트 k, k 도트 i 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ay, by 플러스 az, bz. 같은 x와 x, y와 y, z와 z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된다. 이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내적, 도트 내적. 내적은 어떻게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된다. 각도가 주어지면 저렇게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각도가 안 주어지죠. 아니면 이제 각도를 구할 때 저거 코사인 세타 각도를 구하라. 그럼 뭡니까? 저거 AB에다가 이거죠.
요거 요렇게 구해내면 되걸랑요. 요거는요 크기예요. 그래서 크기 걸랑 크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구해내면 되는 거죠. 응? 저 앞에 저 위에 있는 거 bx의 자성에다가 플러스 by 자성에다가 bz 자성에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내적은 이렇게 이제 구하고 이제 외적은 자 a 크로스 b라고 그랬죠? 자, 얘는 행렬식으로 구해내야 됩니다. 행렬식으로 I 공통이 JK잖아요. A 벡터는 어떻게 AX, AY, AZ 이렇게 있고요. BX, BY, BZ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소행렬로 바꿔버리죠. 소행렬로 바꾸는 일행, 일렬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여기다 적어요. 그러면 AY죠. AY, AZ죠. AZ. 그 다음에 BY, BZ 이렇게. 공통인 게 I니까 I 곱해주고 이 소행렬을 사러스에 의한 소행렬법으로 바꿔서 푸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이 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일행 2열을 나머지 또 적어요. 노란 거 된 거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노란 거 적는 거에 AX, AZ 적어요. 이렇게 BX, BZ 이렇게 공통인 게 J잖아요. J.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또 플러스야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또 뭐죠? 일행 3열 나머지 적은 이제 나머지가 AX, AY, BX, BY 공통인 게 뭐라고? K 이렇게. 자,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뭐야? 요거 곱하기 요거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지요. 공통이 얘고 I고. 자, 적으니까 AY, BZ 마이너스 AZ, BY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제 요거 적으면 되는 거죠. AX, BZ 마이너스 AZ, BX 이렇게. 자, 이건 플러스니까 이렇게 K 이렇게. AX, BY 마이너스 AY, BX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구해낸 걸 가만히 보니까요. YX, 뭐 X, Z, ZX, XX 없지요. YY 없습니다. 같은 성분끼리는 곱하게 된 게 없어요. 다른 성분이 곱했다. 이걸 외적이라고 그래요. 외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I 뭐 곱해진 어떤 값, J 곱해진 어떤 값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는 뭐야? IJK가 다 사라진 어떻게 스칼라 값 나오잖아요. 스칼라 값. 숫자가 나오고 여기는 IJK가 곱해진 벡터가 나오잖아요.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벡터적, 저걸 스칼라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외적 A 크로스 B 벡터, A 도트 B 벡터 이런 식으로 내적과 외적 계산하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물론 각도가 나오면은 코사인, 사인으로 어떻게 곱해서 계산해내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봤다 그런 얘기죠. 자, 내적, 외적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니까 미분 연산자라는 게 나와 있네요. 미분 연산자. 연산자가 기호라는 뜻입니다. 그 수학에 보면요, 여러분이 그 이제 뭐 공업 수학이나 자 이런 쪽에 뭐 공부를 학교에서 이제 다 하셨으리라 이렇게 뭐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나블라라는 이런 기호가 나와요. 이걸 갖다가 나블라 그렇게 읽어요. 나블라.
아니면 뭐 델 이렇게 읽어요. 델. 이게 이제 수학 기호입니다. 이걸 미분 연산자라고 그러는데, 다르게 말하면 해밀턴 미분 연산자예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해밀턴 미분 연산자. 미분 기호죠. 미분 기호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j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k 이렇게 얘기하죠. 요 나블라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나블라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라운드 x 라운드 편미분입니다. x에 대한 편미분, y에 대한 편미분, z에 대한 편미분이다 그런 얘기죠. 편미분의 기호야. 그럼 x, y, z라는 게 뭡니까? 공간이죠. 공간에서의 편미분이지요. i, j, k는 뭡니까? 표준 단위 벡터, 기본 단위 벡터, 기재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벡터지요.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으니까 벡터지요. 그러니까 공간 벡터. 미분이야, 미분. 편미분이야, 편미분. 공간 벡터 편미분이에요, 편미분. 나블라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의미죠. 근데 우리 전기 자기학에서는 이제 이걸 왜 쓰느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지요. 가지고 왔어요. 경도를 뭐라고 그래? 경사, 기울기, 9배. 경도, 경사, 기울기 9배. 경사를 표시하려고, 경도를 표시하려고, 기울기를 표시하려고, 전압이 200V야, 전압이 110V야. 그런 걸 어떻게 눈으로 보려고 좀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기울기를 표시해보자. 그런 얘기죠. 산에 가면 어떻게 기울기가 있잖아요. 지도에 보면 등고선이라는 게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좀 표시해보자. 그런 얘기죠. 경도, 기울기. 영어로 이제 그라디안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스칼라 함수, 기울기를 표시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뭐 스칼라 함수를 갖다 f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라디안트 f 이렇게 표시해서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블라 f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이 중간에 곱하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다 무조건 다 뭐야? 나블라 스칼라 함수는 다 뭡니까? 기울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울기다. 응? 교재는 이걸 갖다 파이로 했어요. 관계없어요. 파이라는 스칼라 함수다.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칼라 함수 파이가 x자승 플러스 y자승이다. 일 때 뭘 구하라? 그라디안트 파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뭐야? 그라디안트 파이는 뭐라고요? 나블라 파이잖아요. 그럼 나블라가 금방 했어요.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 i에다가 플러스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k단 말이야. 여기다 뭡니까? 스칼라 함수 x자승 y자승 곱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곱하기는 하나하나 다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로 들어가지. 자, 그럼 뭐예요? i를 앞으로 빼고요.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에다가 x자승에다가 플러스 y자승이단 말이죠. 플러스 j 앞으로 빼고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에다가 x자승 플러스 y자승이고, 그 다음에 k 앞으로 빼고요.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에다가 x자승 플러스 y자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x에 대한 편미분입니다. 그러면 날라가죠. x자승. 그럼 뭐가 됩니까? 2x의 i죠. 요 i 있었으니까
플러스 얘는 뭡니까? 이거 날라가고 y 대 편미분이잖아요. 이 y에다가 j. 이건 z가 없으니까 다 날라가네. 0이네.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여기 스칼라 함수죠.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뭐가 나온다? 벡터가 나온다. 어? 벡터가 나온다. 벡터를 기울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벡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스칼라 함수를 기울기 표시해야 된단 말이야. 스칼라 함수 기울기를 표시했더니 뭐가 된다고? 벡터가 된다. 뭐 이 정도는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도 기울기. 이제는 그 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발산. 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벡터의 발산이라고 그래요. 이 발산이 뭐냐면 퍼져 나가는 것을 발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퍼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 퍼져 나간다. 이 의미가 퍼져 나가는 거. 퍼져 나가는 것을 갖다 수학적으로 표시해보자. 전기자격이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밖으로 막 퍼져 나가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뭐 퍼져 나가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해보자.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발산이래요. 발산이라고 해요. 벡터의 발산만 표시해야 됩니다. 스칼라 발산 표시 못해요. 벡터를 발산 표시해야 돼요. 자, 영어로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줄여가지고 벡터를 A라고 합시다. 벡터 A라고 합시다. 그럼 다이버전스 벡터 A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요거는 나블라 도트 이렇게 하자. 여기 도트를 갖다 표시하자.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영어로 쓰면 어떻게, 벡터 함수의 발산이구나. 벡터 함수의 발산이구나. 이렇게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나블라를 여기에 들여왔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벡터 함수. 벡터니까 뭐가 돼? x 자승 i 플러스 y 자승 j 이렇게 할까요? 뭐 숫자로 맞아 갑시다. 이거에 뭘 구하라? 발산을 구하라. 그러면은 나블라 도트 이거잖아요. 나블라가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 i 플러스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j 플러스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k 뭐라고? 도트 a 벡터가 x승에다가 i 플러스 y 자승에다가 j래요. 그럼 얘는 도트를 했지? 앞에 내적이죠. 어떻게 구하라고? 이렇게 이건 없으니까 빵이고 끝났네요. 라운드 x에 라운드 i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x자승. 또 마찬가지 j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에다가 y자승. 이건 0이니까 필요 없어요. 뭐가 됩니까? 2x 플러스 2y가 되네. 뭐가 됩니까? 자, 여기는 ijk가 사라졌어요. 스칼라가 된다. 아하, 벡터의 발산을 구해내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죠? 스칼라가 된다. 뭐 이런 거 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스칼라가 된다. 그 스칼라의 경도를 구하니까 벡터가 되고, 벡터의 발산을 구하니까 스칼라가 된다. 뭐 이런 거. 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외울 건 외우고
하면은 작약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나볼라를 또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요, 벡터의 회전. 회전하는데 회전. 회전을 갖다가 로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로테이션. 회전하는 데 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벡터니까 저 A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로테이션 아니면 뭐 커레오도 하는데 대부분 로테이션이 많이 해요. 벡터 A 이렇게 나볼라 크로스 A 벡터 이런 식으로 표시해보자. 그러면 누가 다 안다는 얘기죠. 아, 벡터 A를 회전시키는구나, 벡터 A를 회전시키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예를 들어 봅시다. 벡터 A가 이거일 때 로테이션 A 벡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나볼라 크로스 이거잖아요. 자, 요거 크로스는 어떻게 구하라고? 행렬C로 구해내라고 앞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통인 게 뭐라고? I, J, K지요. 나볼라는 뭐라고?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고요,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고요,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고요. A 벡터가 요거밖에 없네. 그죠? X 자승에다가 Y 자승에다가 0이네. 자, 그러면 이거 소형렬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공통인 게 뭐라고? I라고 했어요. 그냥 바로 합니다. 그러면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Y 자승에다가 0 이거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J 바로 합니다.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X 자승에다가 0 플러스죠? K죠? 바로 하는 거예요.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X 자승에다가 Y 자승 이렇게 되네. 뭐 정리하면 되니까 I는 뭐가 된다는 얘기죠? 0이네. 마이너스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에다가 Y 자승 끝났고, J에다가 0이고, 요거는 뭐야?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에다가 X 자승이고 끝났네. 플러스 K에다가 요거 곱하기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에다가 Y 자승 마이너스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뭐 각자 글쎄 봐, 다 뭐 또 이해를 잘못 들어가지고 다 0 나오네.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 0이고, 이것도 미분하면 0이 되고, 또 미분하면은 없으니까 0이 되고, 미분하면 0이 되네. 원래는 여기다가 더 숫자를 막 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얘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어떻게 여기 IJ가 곱해진 벡터가 나와요. 벡터가 나와. 자, 그러니까 벡터의 회전을 구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벡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뭐 예를 들은 것 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나볼라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런 데 쓰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세 가지, 뭐 더 있지만, 세 가지. 뭐라고요? 나볼라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라고요? 기울기 구하려고, 발산 구하려고, 회전 구하려고 가지고 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죠.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볼라, 도트, 나볼라 두 개를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뭐 결론적으로 하면 어떻게 나볼라 자승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 의미는 뭐야? 두 번 미분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 미분, 편미분. 이거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하니까 두 번 편미분하는 거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또 라플라시안도 그렇게도 말해요.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이라고 한다. 그죠? 라플라시안. 뭐 책에는 뭐 안 나왔지만 뭐 이 정도 이렇게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우스 발산 정리, 뭐 스토크스 정리라는 게 있는데, 발산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아마 이렇게 교재는 나온 것 같아요. 중간에 가우스의 발산 정리. 뭐 뒤에 이게 원래 뒤에 나오는데 벡터 A입니다. D 이게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S라 합시다. 이렇게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해요. 발산 정리. 이게 뭐 뒤에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면적분이걸랑요. 면적분. 이게 최적적분. 최적적분. 이게 발산이죠. 발산. 그래서 나블라 도트 이렇게 하죠.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뭐냐, 발산을 A 벡터는 뭐 똑같이 A 벡터 똑같아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발산을 취한 최적적분은 면적분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면적분과 최적적분과의 관계를 가우스의 발산 정리라고 그래요. 면적분과 관계. 원래 요게 요 의미가 뭐야? 이렇게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두 번 벡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dx, dy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래. 얘는 뭡니까? 세 번이잖아요. 세 번. 그래서 어떻게 나블라 도트 이렇게 해가지고 dx, dy, dz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준 거고, 우리는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뭐다, 그죠? 면적분과 최적적분과의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근데 또 그 밑에 보니까 아무튼 그 가우스 거기 중간에 발산 정리, 이게 면적분과 최적적분 간의 관계니까 그러면 선적분과 면적분의 관계는 없을까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 정리라고 하는데, 요건 이렇게 동그랑땡 붙여요. 선적분이걸랑요. 선적분. 뭐 벡터 A에 대한 선적분은 뭐가 같다니? 면적분과 같다. 그런데 그 면적분은 회전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이게 뭡니까? 나블라 크로스 A잖아요. A. 회전을 취한 면적분은 선적분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스토크스 정리라고 그래요. 회전을 취한 면적분은 선적분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게 이제 공합수학에 이런 데 보면 막 증명해놨어요. 우리는 뭐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면 되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벡터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로 적어 놓을까요? 로테이션 다이버전스 이렇게 요 값이 뭐냐 그런 이걸로요. 이걸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가로치까 이렇게 여기 바로 나블라 크로스 A죠. 이렇게 나블라 도트지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기 0이고요. 0입니다. 같은 거니까 뭐냐 벡터 A 회전하는 물체 회전하는 벡터는 절대 발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회전하는 것들은 모든 벡터 회전이 됐으니까 회전하는 것들은 발산하지 않는다. 0이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발산하지 않는다. 또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까? 이것도 결론적으로 0입니다. 나블라 F 그죠? 이렇게 해서 나블라 크로스 이렇게 스칼람스 기울기는 어떻게 회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기울기가 있는 것들은 절대 회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나블라 크로스 나블라 자 F 뭐냐 0이다 그런 얘기고 나블라 크로스 나블라 뭐죠 3이야 그러면 0이죠. 이것도 왜 스칼람스니까 곱해나 만한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원래 또 이것도 뭐 공식도 많은데 이 정도만 요리 알아두면은 이해를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다. 자, 그런 식이죠. 자 여기까지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조금 여러분이 쉬셨다가 제2장 진공 중에 정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죠.